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청 구리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어과 교사 김효림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문학 수업의 틀에서 벗어나 경기형 토론 모형을 적용해서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경기형 토론 모형이 지향하는 철학인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마주하고 다름과 공존하는 활동을 통해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는 수업이 되고자 의도하였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배웠냐면 그 정희성 시인의 숲이라는 시를 함께 수업을 1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특정 구절들이 토론 논제로 연결시키기에 좋은 논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별로 이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 좋겠어요 해서 지금 앉아 계신 이 모든 그대로 논제 5가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봄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냐면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어요. 여지껏 우리가 들어온 문학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냐면 자, 밑줄 한번 쳐보자. 여기 사용된 비유법은 무엇이었지? 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수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깊이 있는 감상을 위해서 이 구절과 관련된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논의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학습지 나눠줄 테니까 일단 받으시고 학습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잠깐 들어주세요. 자, 나눠드릴게요. 자, 우리 학습지 작성하기 전에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이제 수업의 흐름이면서 토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안 보셔도 되고요. 이제 학습지 보시면서 설명 들으면 돼요. 자, 첫 번째. 토론하기 전 단계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토론 전 생각 열기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의 그 머리를 말랑말랑 따뜻하게 달궈줄 웜업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문제적 구절이 하나 있었어.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라는 시 구절 떠오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뭔가 우리 전체 토론 논제를 꿰뚫는 2개의 키워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인간사로 치면 뭐에 대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지. 사람들, 개인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모여서 이루는 숲은 인간사에 대입하면은 3글자로 뭐라고 하기로 했지? 그렇지. 공동체라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이 시 구절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생각을 자유롭게 첫 번째 칸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활동이세요. 한 줄씩 적어보시고 이따가 2명 친구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토론의 본론 단계입니다. 토론 중 단계에 있는데요. 이 토론 중 단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종전에 디베이트형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경기형 토론 모형이라고 해서 다름과 공존하는 토론 모형을 적용을 해서 이 논제들을 토론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냐면 자, 첫 번째 앞 페이지에 보면 다름을 마주하기라는 첫 번째 칸에 제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너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달랐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다름을 마주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다름을 마주하는 논제가 뭐가 있냐면 1번 논제와 2번 논제가 다름을 마주하기 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모듬과 2모듬 친구들은 다름을 마주하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볼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뒷장. 다음 다름을 마주했으면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의견이 그렇니? 나는 의견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름을 이해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3번째와 4번째 논제가 다름을 이해하기에 해당하는 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론의 마지막 단계에 다름과 공존하기라는 게 있죠? 그럼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다름과 공존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공존하기, 다름과 공존하기가 논제 5번째 모둠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5개의 논제가 경기형 토론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3단계의 흐름에 맞게 따르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 토론을 다 마친 후에는 어떤 걸 작성하게 되냐면 마지막 칸에 토론 후 성찰하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개별 활동이시고요. 이 토론을 통해서 문학 수업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는지 자유롭게 써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1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오셔서
토론전 생각 열기를 한 1분 정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무엇일지 혼자 숙고하셔서 적으셔도 됩니다. 자, 작성하면서 들으셔요. 계속. 우리가 이제 토론 논제거리를 마련할 때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찬반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매체가 하나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활용한 이력이 있는 리튼이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튼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어디를 여시냐면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이 정희성 시인의 숲을 가지고 이 리튼이라는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모양 3개짜리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정희성 시인의 숲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그 해당 대화창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토론으로 할 논제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논제와 관련된 찬성 입장은 어떤 근거가 있을까? 라는 식으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셔갖고 내 입장에 설 수 있는 그 근거 마련은 리튼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튼이 제안한 내용이 내가 보기에 수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내 의견으로 수용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토론전 생각 열기 한 2분만 발표 한번 해보시고 이제 토론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질문이 뭐였냐면요.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자 토론전 여러분의 사고를 열어줄 질문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나무들은 개인들, 그 다음에 숲은 사람들이었어요. 공동체였어요. 자,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발표할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둘 뿐인가요? 네, 좋아요. 그러면 2명이 필요한데 2명이 손을 드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재환이부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무엇인지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무들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혼자 설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나무들이 다 같이 숲이라는 공동체가 되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재환이가 이야기한 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나무들은 제각각 서 있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 나무들을 멀리서 봤을 때 무슨 형태를 이루고 있죠? 초록색의 그렇지 숲 형태,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어야 뭘 형성할 수 있다? 공동체, 숲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어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좋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민이가 생각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친구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나무들이 모여서 더 멋진 숲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민이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저마다의 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숲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존재하잖아요. 개성을 가졌지만 멀리서 보면 뭐가 되더라? 조화로운 숲을 이룬다. 그래서 개인의 개성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의견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친구의 의견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된다면 본인 개인 칸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30초간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정성 들여서 작성하고 있는 이 활동지의 내용은 앞으로 교과 세특에 반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숲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토론을 해보고 나는 어떤 측의 입장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는 식으로 서술될 예정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정성 들여서 작성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되셨어요? 자, 이제 이거는 수업이 종료되면 선생님이 걷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각자 살펴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둠 간 토론 활동이 진행이 될 텐데요. 아까 예고한 바대로 우리가 처음에 첫 수업을 통해서 논제 5가지를 이미 선정을 했고 각 논제별로 모둠별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은요. 지금 찬성 칸과 반대 칸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그 논제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의견이 정해지셨을 거예요. 그럼 나는 찬성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찬성 칸에 해당하는 내용만 채우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그거 적은 것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사회자의 그 진행하에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시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의 끝부분에 가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 우리 모둠이 이 논제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했어요 라는 절충안을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토론 모형이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다름을 인정하고
찬성 측의 좋은 점, 반대 측의 좋은 점을 취합해서 공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의 의견을 확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예, 논제별로 그 모둠의 아이디어를 최종 도출하는 거,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지금부터 모둠 토론 1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동하면서 진행 상황 돌면서 질문 받을 테니까 필요하다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사회자들, 진행하십시오. 개인이 생각한 생각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반대측에서 선우 씨부터. 개인주의가 공동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개인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공동체에 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 발전에 방해하는 것 같아 개인주의는 공동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 반대 측 의견 다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이 개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양측의 입장에서 지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지? 쓰는 거. 그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측에 좋은 의견이 있었네 라고 하면 그걸 가볍게 메모를 했다가 저희가 이 반대측에서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지점을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이제 그 둘의 의견의 합의점을 찾아내 절충안을 말해보겠습니다. 네.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생각이나 능력이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물론 개인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의 장점을 잘 키운 개인이 그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 나누고 싶어 할 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어떻게 토론이 마무리가 되어 가나요? 지금 구글 시트에 정리된 거 보고 이제 모든 원별로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드리긴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가 되는지 보고요. 자, 3모듬 절충안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예, 지금 쓰고 계셔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논제 4번 좋습니다. 논제 5번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분 후에 모둠에서 나온 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시고, 순서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지금 구글 시트에 기록자들이 잘 기록을 해주었어. 모둠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고, 찬성 의견에서 의미 있었던 거 한 가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에서 의미 있었던 거 한 가지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어디냐면 절충안입니다. 지금 모둠원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절충안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찬성과 반대 입장을 한쪽을 정해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제3의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모둠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어디다? 합의점, 절충안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이 절충안을 좀 다른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발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개의 논제에 대해서 다뤄봤을 뿐이고 나머지 논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만 경청을 해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 모둠은 다른 논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입장일 수 있어. 그럼 발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모둠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고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줘서 다른 논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발표 가능할까요? 됐어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동안 발표 한번 해볼게요. 시계는 안 켜고.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갈까요? 1모듬. 자, 여러분, 자, 이제 집중, 의자 돌리시고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확인해 볼게요. 1모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듬들은 이 논제가 처음입니다. 개인의 독립성이 공동체 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기여를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언뜻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1모듬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점을 도출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발표하는 형식은요. 저희 모둠의 논제는 이거였습니다. 라고 발표하시고 찬성 측 의견 간략하게 한 가지 정도, 반대 측 의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도출한 합의점은 이것입니다. 라는 형식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세요. 하셨나요? 저희 모둠은 개인의 독립성이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제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저희 측 찬성 의견의 경우 개인의 독립성은 공동체의 역량 등의 증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 반대 의견의 경우엔 개인주의가 심해질 경우 공동체의 목적이 흐트러진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낸 절충안은 개인의 다양성, 능력 증진 등은 공동체 역량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다만 개인은 자신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과 함께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모둠이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개인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도덕적인 개인이어야 한대요. 이기적이지 않은 도덕적인 개인이 각각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노력들이 합쳐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제 발표할게요. 자, 이모둠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둠 2의 발표자인 민건우이고요. 저희는 논제 2번인데, 논제 2번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가입니다. 찬성 의견은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강조 집단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하여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요. 반대 의견은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만 주고 개인의 활동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고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바탕으로 절충안은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만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점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동의했습니다. 교류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절충적인 결론도 도출해냈습니다. 문화센터의 주민 참여 활동들을 많이 개설하여 교류의 창을 열기, 지역 단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게스트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정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와서 들으셔야 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선생님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주의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일정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고립을 초래하긴 하는데 대안은 있을 수 있다. 어떤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뭐 게스트하우스, 만남의 장, 문화센터를 개설한다 등의 여러 가지 훌륭한 대안을 도출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았어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논제, 네, 산모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논제 3을 주제로 토론하게 된 저는 유관평입니다. 저희는 개인주의가 강해질수록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가에 대해 토론했고요. 찬성 측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질수록 개인에게만 집중하면서 공동체의 경험의 공유가 줄어들고 타인과 접할 기회가 줄어들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에는 개인주의는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자만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유한다면 오히려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절충안은 개인주의는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건강한 개인주의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며 오히려 자기 성찰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단절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분명 서로의 이해를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이해를 위한 그리고 서로의 연결을 위하여 소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3모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귓가에 꽂히는데요.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지 않는다면 건강한 개인주의는 오히려 각각의 강점이 개발됨으로써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어떤 인식의 전환을 하나 일으킬 수 있냐면 개인주의 하면 이제 대부분의 오해가 이건 이기주의 아니야? 라고 그 이기주의라는 나쁜 개념을 섞어서 개인주의를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까 저 산모듬에서 이야기한 건강한 개인주의라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모두 안다? 남도 소중한 걸 안다.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게 개인주의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을 전환하는데 개인주의의 개념이 내가 알고 있던 개인주의와 약간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굉장히 토론을 잘하신 거예요. 산모듬에서.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모듬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재환입니다. 저희 모듬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의견으로서는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도우면서 활동하는 게 훨씬 공동체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고 반대 측의 의견으로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을 주지만 진심으로 참여해야지만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입니다. 이러하여 저희 모둠의 절충안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부분이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활동하면서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사모듬의 논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논제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 반대 모든 측에서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의미가 있었던 건 참여가 의미가 있네에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듬이 훌륭했던 건 뭐냐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이 지역사회 참여에 참여하는 마음가짐,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 어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 합의점을 도출을 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모듬으로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모둠은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모둠의 찬성 측 의견은 개인주의는 사람들이 독창적인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의견은 개인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공동체의 발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반대 측 의견을 들어보면 개인만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공동체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의견을 절충해서 얘기하면 찬성 측 의견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독창적인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각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 측 의견에서는 집단보다 개인이 더 중요시 된다면 공동체에 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발전을 방해하고, 공동체 발전은 결국 모두와 협력해야 발전이 되는 건데 개개인의 특성만 생각하면 그것이 합성되지 않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측 절충안을 말한다면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생각이나 능력이 공동체를 새롭게 발전을 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기 각자의 개성을 키운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눈다면 그때는 공동체 발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오모듬의 이 논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나머지 논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생각열기 질문에서 했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오모듬이 내어야 한다라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을 한 게 오모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모듬의 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개인주의가 공동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역시나 찬성 측의 의견에서는 미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본인을 위해서 강점을 발휘한 것이지 이것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조에서 어떤 희망을 받냐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이 개인주의에서 발로된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이 노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도출을 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논의되지 않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지극히 나를 위해서 강점을 개발해온 개인들이 공동체란 이름으로 묶였을 때 그 강점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개발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엇은 보았다?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결론까지 이르렀어요. 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모든 토론을 이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음 활동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그 학습지 있잖아요. 학습지 다시 한번 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논제를 하나만 다룬 것이 아니라 모둠의 발표를 들음으로써 5가지 논제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던지고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 나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나에 대해서 한번 토론 후 성찰하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해 한 2분 정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나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토론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희성 시인의 숲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는지로 서술을 하셔도 토론을 통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2분 동안 작성을 해볼게요. 두 친구만 한번 이따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새로운 관점이라 함은 종전에 내가 이게 맞다라고 가진 생각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도 이건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종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거였는데 토론을 하고 났더니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적는 것도 새로운 관점을 얻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추가하셔도 돼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 줄만 쓰면 되시니까 마무리하시고 자,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얻었는지 발표할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훌륭한 친구들 너무 많아서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두 친구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주원이가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서서. 오늘 토론을 통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만의 이유와 경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성찰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싶다, 열린 마음을 갖고 싶다라고 발표를 잘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한 게 이런 마음가짐이 생겼다면 성공한 겁니다. 감사해요. 다음 친구 마이크 받은 김에 우리 주호가 한번 일어나서 토론 후 성찰하기 질문에 대답을 한번 발표해 보세요. 네. 질문하기 전에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주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보통?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토론하기 전에는 개인주의가 부정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개인주의가 잘만 사용된다면 아주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다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서로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 활동이 굉장히 감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이제 주호가 발표를 해줬습니다. 우리 토론이 목표하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했는데 개인주의하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이 편견의 틀을 깨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얻어가야 하는 것, 느꼈어야 하는 것들이 다 토론 논제를 통해서 다뤄졌고 모둠원들의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되었고 잘 정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명 친구의 발표를 통해서 경기형 토론 모형이 지향하는 어떤 정도 그 철학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선생님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 참여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요. 박수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던 토론들은 항상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했는데 이번에 경기형 토론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토론의 본질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에 숲이라는 시를 읽고 숲이랑 나무에 대한 얘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에 앉고 친구들과 대화해보니까 이 시가 그냥 숲이랑 나무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점점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모든별 토론 활동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이 본인의 그 논제에 맞춰서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일단 경기형 토론 모형이 지향하는 바에 잘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활동을 잘 친구들이 해주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개인주의가 정말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는 그 경계선까지도 아이들이 설정했다는 점에서 좋은 수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